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7.79%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전선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결산 실적 공시 예고라고 하면서 바로 내일 모레에 이런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대한전선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굉장히 장이 월요일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1선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대한전선은 어떻게 좀 행동을 해왔습니까? 박스를 쳐놓고 그 구간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를 쳐줬다가 레벨업을 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44,523원 여기 고가까지 시원하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구간을 표시를 좀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종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부근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저항선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지금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지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다들 지금 보고 있는 목표가가 이런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상승 파동이 진행될 때는 정말로 무섭게 연속적인 뭡니까 여러분들, 양봉 캔들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대한전선 쭉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전선의 종목의 특징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고점도 피해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공매도가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대차잔고 현황을 다 말씀드리면서 짚어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전선 신고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어쨌든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작성 부탁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대한전선 최근에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올라간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댓글에 상한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파이팅 있게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장대 양봉 상한가로 보답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댓글에다가 상한가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14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진행해버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이 쌍두마차에서 뛰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전선이 더 시원하게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렇게 개인분들의 매도세에 가로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상한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영상 추천해드리고, 이런 분들이 영상 보고서 오히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도록 댓글에 상한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전선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제가 분명하게도 공시 내용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우리가 실적 좋게 나온 그 당일날 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은 무엇이다? 선반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가고 있는 주가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도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실적 발표일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해놓고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변동폭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한전선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1월 22일 날 나왔었던 기사에 대한전선 올해 실적 성장 원년 목표 주가 39% 상향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작년부터도 꾸준하게 실적이 좋은 회사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올 것으로 많은 부분이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은 실적이 좋을 건데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실적 발표 때는 정작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오도 뿅 쏘고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모레가
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장의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주식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에는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는 지루해지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영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증감 비율이라고 해서 422%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갑자기 흑자 전환하면서 정말로 미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어제 나왔었던 내용의 엊그제 나왔었던 내용의 공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일 날 이날에 나왔었던 공시인데, 자, 분봉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자, 보시다시피 바로 이 구간에서 공시 내용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나 싶더니만 결국에는 픽 쏘고 죽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지나고 나서, 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야금야금 이렇게 메꿔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공시 내용이 쏟아져 나왔는데 죽어버리나 싶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가까지를 수복해 주려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쏘고 내려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장에서는 실적 발표가 난다, 실발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발 시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일단 매도를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포트 구성을 싹 다 정리를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을 때는 마치 어떤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심택처럼, 자, 심택이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심택이 잘 올라오다가 갑자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완전히 주가가 처박아 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일단 심택처럼 포트를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진입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시장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업종종합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땐 코스피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 이런 특수한 장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겠다? 지금 구간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주가의 변동폭을 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 나갈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고형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실발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빠지는 패턴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야금야금 메꿔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을 때, 우리가 같이 꼭 비교해봐야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아래쪽 차트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차트는 보시다시피 대한전선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두 종목이 사실상 이거 같은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볼 만큼 비슷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구간을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줬던 구간에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광기가 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라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보이시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또 상한가를 가는 2연속 상한가, 점점 매수세가 강해지는 이런 2연속 상한가 광기의 구간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윗꼬리 음봉을 만들어줬던 구간이 지금 두 종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사실상 같은 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로 보시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시세가 출발을 했었는데, 대한전선은 조금 더 늦게 출발을 하면서 살짝 올랐다가 기간 횡보를 거쳐줬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출발하는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대한전선도 튀어서 올라갔다가 조정 보여줬다가 같이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사실상 거의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한전선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뇌라고 할 수 있는 AI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에너지를 우리 인간에 비유하자면은 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밥이 그냥 바로 뇌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선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전선이 바로 이제 혈관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혈관의 역할을 하는 전선주들과 이 에너지 역할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주들은 같이 가는 섹터로 엮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결과적으로는 AI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을 해준다라고 하면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대한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 나왔었던 좀 충격적인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충격적인 속보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기사가 아주 자극적으로 써져 있어요. 한국 투자 의지 없는 듯 미국 돌연 꺼낸 제안이라고 하면서 어그로 끄는데 조금 성공했었던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협의해서 미국 측은 우리에게 미국 내 원전 건설을 투자 프로젝트 안건으로, 이런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있겠죠. 한전 기술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그리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1%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전선, 당연하게도 전선주로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계속 무섭게 이어나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딥하게는 볼 건 아니고, 자 공매도에 대한 부분 분석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공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공매도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대한전선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4%를 넘는 것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 7%, 3%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도 5%, 4% 꾸준하게 공매도가 들어오고는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8%, 10%까지도 나왔었던 기업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공매도에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대차잔고 현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 대한전선을 검색해봤을 때는 대차잔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피크를 찍어줬다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실 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다져놓고 대차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대차잔고가 늘어나면 공매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개월수를 좀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요, 1년으로 조회를 해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대차잔고가 피크를 찍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급락하는 구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 그 구간까지를 피크를 한번 찍어놨는데 여기서 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잔고를 빌려갔다가는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파산 선고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차잔고는 여기서 피크를 찍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 언제였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11월 5일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1월 4일, 11월 5일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공매도 대차잔고가 피크를 찍었다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자 이렇게 공매도 대차잔고 수량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로 참여하면서 감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권에서 피크를 어제 찍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숏스퀴즈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숏스퀴즈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표적으로 이 에코프로에서 일어났었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공매도가 주가를 억누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뭐가 터져 버렸습니까 여러분들? 하필이면은 코스닥을 3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 버리면서 공매도가 계속 공매도를 치다가는, 아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청산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수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차잔고가 감소하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었던 물량을 상환했었던 에코프로
20%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의 호재입니까 여러분들? 실적에 관련한 호재가 먼저 반영돼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대차 잔고도 이전에 있었던 이런 구간까지 빠르게 감소한다라고 하면, 지금 1000만 주 이상인데 빠르게 감소하면서 750만 주까지만 찍어준다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기금 수급이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투신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한 숏 커버링이라든지 숏 스퀴즈가 일어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장난질 치기가 좀 좋은 수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제껴놓고 본다 하더라도 1번 연기금, 2번 투신, 얘네들은 공매도를 안 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전선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이 구독자님들과 어떻게 매매를 같이 했었냐면은 바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이런 연관성을 말씀드리면서,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출발을 했는데 대한전선은 잠잠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핸드폰인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 창을 딱 클릭해서 상단에다가 대한전선이라고 검색을 딱 해봤을 때는, 자, 맨 위에 있는 메시지가 보시다시피 10월 23일 날 유튜브 트레이더 K 매수 안내라고 하면서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보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10월 23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캔들 흐름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10월 23일 매수 안내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때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장악형 캔들로 끝났었던 날이 10월 2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매수 타점을 잡은 이후로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대한전선 매도로 대응했었던 구간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상단에 11월 14일이라고 써져 있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5일선 이탈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매도 안내를 드렸었던 날이 바로 이날 11월 14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한전선 대응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다가 꺾여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어깨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은 구간은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줬었던 이날의 이 음봉 캔들에서 12월 26일 날 잡아갔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번 메시지가 보시면은 12월 26일 상단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대한전선을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은 이후로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한전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한전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전선뿐만, 이 대한전선의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여러분들? 이젠 코스닥 3000이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 신뢰감에 높아지는 기대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해서 정부가 코스피를 5천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을 비웃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수익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코스닥을 1000까지 만든 상태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올라야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바이오 중에서 최근에 그렇게까지 재밌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지만 이 바이오 중에서도 AI라든지 아니면 로봇과 같이 엮여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이 AI가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뉴로핏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뉴로핏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기업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틀인데, 이런 식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시원한 상승이 나왔다는 말씀이고, 로봇과 바이오가 엮인 것은 고형 같은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단에서 버텨주면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데, 월봉, 주봉, 연봉을 놓고 봤을 때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준 자리에서 잘 버티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니 이거 고형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데 사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고형으로 따졌을 땐 딱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매집주 선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고형처럼 로봇과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오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35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들어와 준 데 반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관 수급 중에서도 1번 수급으로 치는 건 당연하게도 연기금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금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2번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투신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로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다,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튀어서 올라가고 나서 지금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 튀어서 올라가는데, 일단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44,000원대의 저항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수세가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런 미친 상승세가 오히려 더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건데,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살펴볼 측면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호반 그룹에서 41%나 지분을 확보하고 들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도 한진칼 관련해서도 투자 차익 꾀하나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M&A를 추진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었다? 차익 실현을 꾀하기 위해서 M&A 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질러봐준 다음에 이런 M&A 재료가 붙으면 당연하게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해서 차익을 팔고 떠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자면,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한전선 최대주주 호반산업이 유상증자 120% 청약 확정까지 해버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대주주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100% 확신은 없겠지만 대주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 HJ중공업처럼, 자,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블럭딜이 실제로 진행됐었던 게 HJ중공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 고가에서 던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자, 만약에 매도 타점을 놓쳤어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대응을 해 나갈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644-6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